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학생들 특강과 교직원 특강 관련돼서 안내를 드립니다. 영상 찍는 지금 이 시간은 3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학생들 교육하고 교직원 교육 관련해서요. 교직원 교육 관련해서 연락이 오면 제가 먼저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요. 지금 한국에서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강의를 해도 되겠느냐고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그 강의를 듣겠다고 하시면 제가 강의 제목과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리거든요. 강의 제목은 뭐 가제이긴 한데요. 딥페이크 문제와 성교육의 본질 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딥러닝이라는 기술 발달은 범세계적인데 딥페이크 범죄는 유독 우리 한국에서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남학생들이죠. 이 남학생들이 학교 여자 선생님들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많이 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유독 더 많이 일어날까요? 딥러닝 기술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문화적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국가의 법과 제도 차원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깊이 있는 설명이에요. 예, 기존의 우리나라 이 주류 성교육에서는 전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절대로 듣기 어려운 설명인데요. 학생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시면 아마 성교육에 대한 어떤 인식의 지평이 아주 새롭게 열리실 거예요. 성교육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제가 이제 덧붙여서 교직원 강의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거의 모든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성교육 방향을 정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교육은 국가 정책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교육 정책을 정할 때는 항상 논쟁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항상 성교육할 때 어떤 식의 보도를 했죠? 유럽은 이렇게 개방적인 성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교육은 이렇게 뒤처져가지고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예,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냐 하면서 우리나라가 성교육의 후진국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제가 사실관계를 따져드리면 이런 보도는 거짓 보도고 허위 보도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다 특정 성교육이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성교육이 있는 거예요. 50대 50으로 항상 이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성교육의 큰 흐름 두 가지가.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어떤 특정 성교육이 미국이나 유럽의 아주 표준적이고 주된 성교육인 것처럼 편향된 보도를 한 거예요.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뭐하고 유사하냐? 예. 지난번 대선 다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근데 대선 결과 나오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국제 감각 있고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전부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방구석에 있는 사람도 미국 언론 직접 보고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해 보면 이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인데 이제 주류 언론 보도가 이상하다고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유력 언론들 기사를 거의 받아쓰기 하는 한국 언론들은 전부 다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를 많이 쏟아냈죠. 이게 이제 자기들 희망을 보도하면서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건데요. 성교육도 비슷한 보도가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 모두 성교육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고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어떤 성교육 이념들이 있어요. 예.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떤 논쟁과 대립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교직원 강의를 하게 되면 특히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미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성교육의 정책이 확확 바뀌었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어떤 성교육이 필요한지도 당연히 제가 설명드리겠죠. 성교육은 이렇게 논쟁적인 주제예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논쟁적인 대립의 역사를 뭐 거의 잘
보도해주질 않았고 특정 방향 성교육이 마치 표준적인 교육인 것처럼 좀 오해를 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선생님들이 좀 이런 교육을 들으시면 학생들 교육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언급드려야 되는 게 학생 교육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작년부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계엄 사건까지 나가지고 경제가 이제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교육 예산도 아마 많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요. 지금 저하고 꾸준히 교류해 왔던 몇몇 학교에서는 예산이 이전에 대면 교육을 2반씩 했던 거를 뭐 3반, 4반씩 하거나 어떻게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작년 2학기도 그랬어요. 예, 저하고 다 예정해놨고 날짜까지 잡았던 교육인데도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아예 취소됐던 그런 교육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그게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을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중학생들한테 강의를 많이 합니다. 뭐 강의 제목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 안나에게 배우는 판단력과 거절의 성교육 2시간 강의를 대체로 제가 대면 강의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면 강의를 방송 강의로 이제 돌리시면 돼요. 예산은 좀 아끼면서 전교생들에게 이 대면 강의 못지않은 교육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방송 강의입니다. 한 번만 시청각실에서 대면 강의를 듣고 그 화면을 교실로 송출해도 되고요. 아니면 방송반 학생들 10명만 방송실에서 그 강의를 듣고 그 화면을 교실로 내보내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900명 학생들 대상으로 방송 강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놀랍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교육 효과는 저는 교육 후기로 평가를 하는데요. 방송으로 교실에서 강의 들었던 학생들 후기가 상당히 성실하게 잘 썼어요. 예. 제가 그 후기를 이 영상 댓글창에 이제 2개 달아 놓겠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 2025년 학생들에게 이 생명과 책임, 인격과 관련된 성교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학교, 이제 방송 수업으로 좀 예산도 좀 아끼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주시길 원하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참고하시고 그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직원 교육과 학생 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